네, 시작하겠습니다. 패러렐 트랜스포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추를 가지고 뭐 구의 표면을 움직인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잠시. 자, 근데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오늘은 그 정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데피니션은 어떤 벡터를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그 sliding a vector, keeping the same direction. 굉장히 단순한 스테이트먼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저기 어떤 자이로스코프는 이제 운동량 그 가운동량이 항상 보존되는 경우에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될 테니까 자이로스코프나 또는 뭐 우리가 펜들럼에 다른 힘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만약에 이 서피스가 플랫,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서피스에서나 또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뭐 플랫 스페이스가 뭔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또 다른 주제지만, 아무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이거는 그냥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는 어떤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하면 이거는 전 공간에서 그냥 컨스탄트 벡터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어떤 내가 이제 벡터가 있는데 그 펜들럼이 있는데 예를 들면 펜들럼의 이 오실레이션 방향을 이렇게 놓고요. 그 2차원 평면에서 얘를 펜들럼을 이제 들고 다녀도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킬 거라 이거죠. 어디로 가더라도 어떤 내가 패스를 따르더라도 뭐 플랫 서피스나 플랫 스페이스에서는 얘가 이제 같은 방향을 가리킬 거라는 거죠. 어떤 방향을 내가 어떤 패스를 따르더라도 임의의 패스 C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미난 것은 이제 그러니까 플랫 스페이스는 별 재미가 없고요. 트리비얼하고 얘가 이제 일단은 커브드 서피스에서의 패럴렐 트랜스포트가 뭐냐부터 정의를 해야 되죠. 얘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 이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뭐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뭐 꼭 없어도 되긴 하지만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어떤 커브드 서피스가 있다고 칩시다. 커브드 서피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노멀 방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커브드 서피스가 있는데 포겟 노멀 디렉션 잊어버리시고요. 어떤 점 P가 있다고 쳐요. 이 점 P에서의 이 점 P라고 합시다. 일단은 탄젠트 서피스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탄젠트 서피스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그 엄밀한 정의는 하지 않겠고요. 그냥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여기 이 포인트에 접하는 평면이 있겠죠. 공면이 있으면 이 공면에 접하는 평면이 존재할 겁니다. 그 평면을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잘 그려야지. 자, 이렇게 뭐 어떻게 접하는 평면이 있다고 칩시다. 접하는 평면이 있는데 자, 요 평면은 그 그러니까 P와 접하고요. 이 그러니까 2차원상의 어떤 서피스죠. 2차원상의 플레인이고 그 뭐냐 그 다음에 어떤 벡터는 이 2차원 탄젠트 스페이스 서피스 상에서의
그 포함 탄젠트 스페이스 이걸 t라고 할까요? tp라고 합시다. tp라고 부르고 어떤 벡터가 있는데 벡터 v가 얘는 이 tp 안에 들어있는 거죠. tp 안에 들어있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지구에서 내가 2차원 벡터를 생각을 하면은 컨스탄트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떤 벡터가 있었는데 이런 벡터가 있는데 유미의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내가 저기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죠. 복제를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게 여기 이제 다른 이 2차원 서피스 바깥을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얘가 상수인 상태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할 수가 없고요. 얘가 만약에 이제 살짝 이동을 하면 얘가 이제 이 포인트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점에서는 탄젠트 서피스도 돌아가겠죠. 예를 들면 이런 방향을 가리킬 텐데 탄젠트 서피스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벡터도 이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향을 가리켜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이제 다시 접하는 탄젠트 플레인 안에 새로운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 그런 이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요만큼 변하는데 조금 잘못 그렸어요. 조금 변하는데 바로 요 차이는 이 저기 뭐냐면은 요 탄젠트 플레인의 요 말이죠. 차이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벡터 v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 dv라고 합시다. dv가 0이라는 얘기는 탄젠트 서피스 안에서는 0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v의 수직이어야 한다는 거죠. v라고 하는 방향의 수직인 그런 것만 살아남게 되고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0이고, 그러니까 이 inside the tangent surface TP라고 하죠.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노멀 방향만 그러니까 이 탄젠트 플레인의 노멀 방향만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표현을 하면은 만약에 어떤 벡터가 패럴렐 트랜스포트가 된다는 얘기는 패럴렐 트랜스포트 오브 벡터라는 얘기는 그대로 이제 평행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오브 벡터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V하고 dV가 이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 되는 것을 이제 패럴렐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dV가 0이라면은 이게 dV 자체가 이거 좀 말을 잘못했는데 dV 자체가 0이라는 거는 이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컨스탄트 벡터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엔 탄젠트 스페이스가 시스템의 스페이스, 아니 탄젠트 서피스가 우리가 기술하고 있는 전 서피스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dv 자체가 그냥 노멀 방향도 없이 완전히 0이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이건 이제 플랫 서피스 혹은 이제 확장을 한다면 플랫 스페이스가 되겠네.
그 탄젠트 스페이스도 사실 탄젠트 서피스도 2차원, 3차원 이상으로 확장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또는 이제 스페이스 타임. 자,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일반 상대론을 하게 되면 필요한 개념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간에 그냥 지오메트리 상에서 일반적인 2차원 아주 간단한 미분 기하학적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벡터를 그대로 패럴렐 트랜스포트 한다는 얘기는 이 벡터의 변화가 이 벡터하고 항상 수직인 방향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을 하는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펜들럼을 들고 다니면, 지구상에서 들고 다니면 사실 오실레이팅 플레인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구면상에서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면 위에서 이 펜들럼 진자를 들고 돌아다녀요. 진자를 들고 다니는데 얘가 나중에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지구가 땅이 평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오실레이팅 플레이는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될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살펴볼게요. 패럴렐 트랜스포트 on a curved surface.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간단한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구면이 있어요. 어떤 구면상에서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라고 하고, 내가 지구 자전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북극에서 초기에 정확히 남쪽을 가리키는 어떤 이제 벡터를, 북극에서 사실 모든 방향이 남쪽이니까 이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하지만, 아무튼 내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패스는 이런 패스라고 합시다. 여기를 따르고요. 이렇게 따르고 다시 점선으로. 자, 내가 어떤 패스를 긋는데 이미의 패스지만 이런 패스를 긋으면 확실하죠. 북극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적도까지 온 다음에 다시 적도를 따라서 어느 정도 동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임의의 벡터를 하나 들고, 오실레이터를 하나 들고, 펜들럼 하나 들고 이제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초기에 얘가 이제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 남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럼 얘는 계속 남쪽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죠?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남쪽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쭉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여기서도 남쪽 방향. 자,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계속 남쪽 방향인데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게 보이죠. 언제 돌아가는지 확실치 않지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쭉 가지고 올라오면은 내가 향하는 방향은 여기가 아니고 다시 남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이 되죠. 자, 그래서 이만큼 돌아가요. 이만큼 돌아간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바퀴 투어를 하고 나면 라운드 투어를 하면 라운드 투어 그러니까 저기 그대로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오면 그 얘가 벡터가 돌아가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면으로 물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직접 또 그 다른 그림을 예를 들면 이제 콘을 만들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확인을 한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직접 해보는 거는 뭐 수업 시간이나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사진 이미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이런 걸 준비를 합니다.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일단 이쪽으로 가져가서 얘기하죠. 자 어떤 그냥 종이 평면 종이에요. 평면에서 이제 구는 만들 수 없으니까 원뿔은 만들 수 있죠. 원뿔을 만들 수 있고 그 어떤 임의의 패스를 그려요. 임의의 패스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스탄트 벡터를 어떤 벡터가 있고 벡터를 얘는 이제 평면상이니까 그대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임의의 벡터를 그린 다음에 얘를 그대로 따라서 패러렐 트랜스포트 한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컨스탄트 벡터라는 뜻이죠.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여기서 또 이렇게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잘라서 원뿔로 잘라서 이 점과 이 점을 한 점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을 한 점으로 연결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가서 얘기하죠.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가 이니셜, 여기가 파이널 이렇게 되는데 파이널을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줄까요? 녹색? 약간 붉은 계통으로.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 종이를 접을 때 어느 쪽이 어느 쪽이지? 이쪽이 이쪽이죠. 여기가 이니셜이고 여기가 이니셜 벡터였고요. 자, 여기서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바퀴 쭉 돌아가니까 이 벡터를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한 것이 이 한 바퀴 쭉 돌아와 가지고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거죠. 얼만큼 돌아갔냐면은 이제 이만큼 돌아간 거죠. 그게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 이쪽 방향이 되겠고요. 이게 파이널. 자, 이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요 콘에 대한 스페시픽한 퀘스천. 이게 무슨냐면 왜 이게 돌아가느냐? 벡터 로테이팅.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거 평면이잖아요. 평면을 가지고 수업 시간 한 얘기 중에 평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인트린식 커버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트린식 커버처가 없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평면과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구부렸지만은 이게 평면과 동일한 건데 이게 왜 돌아갔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원뿔은 원의 서피스죠. 코닉 서피스죠. 원뿔 표면 made of
플래너 시트로 종이로 평면으로 된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일반적인 그 in arbitrary curved surface 에서 이 돌아가는 양, 각도 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원뿔이 이게 플레인이 아니냐 이제 하는 질문과 동일한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간단히 대답이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한데 뭐냐면은 얘가 여기 꼭지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꼭지점에 싱귤라리티가 있어서 그래요. 싱귤라리티 at the vertex. 그렇죠. 완벽하게 요점이 그 모든 점을 다 평면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죠. 뭐 얘를 뭐 이렇게 라운드하게 저기 뭐냐 예를 들면 구모형을 이렇게 살짝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간에 여기에 요점에 우리가 이게 싱귤러 하든 아니든 싱귤러 하지 않게 만들든 간에 여기에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인트린식 커버처가 모든 평면에 모든 점에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점에만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는 거죠. 특정한 영역에만. 자, 특정한 영역에만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어도 바로 이런 일이 벡터가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거는 그림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 생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는데 이게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지오메트릭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지오메트릭 페이즈를 일반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아마 구면에서만 다루고 끝낼 것 같긴 한데요. 몇 가지 성질들을 좀 한두 시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구면에서 내가 임의의 패스를 그렸을 때 임의의 패스를 내가 그린다고 합시다. 임의의 패스를 그려서 뭐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여기 시작점에서 이렇게 임의의 패스를 그려서 이 곡면상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때 얼마만큼 벡터가 돌아가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끝내도록 하죠.